안녕하세요. 2월 6일자 기사를 보면은 HLB 제약이 제2형 당뇨 혈당 조절 보조제 테넬립틴정의 위탁 제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 혈당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자에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자를 중심으로 봤을 때 여기 혈관에 포도당이 적죠. 그럴 경우에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혈액에 포도당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당량이 적을 때 글루카곤으로 인해서 혈당량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혈당 조절이 안 될 때는 보통 이러한 경우를 말하는데, 체내에 포도당이 많을 때, 혈당이 높을 때 이자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겐으로 간에 저장이 되면서 혈당이 줄어드는,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혈당은 간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조직세포에게도 흡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혈당은 포도당인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얼마나 있느냐, 영어로는 블러드 슈거라고 해서 혈액에 설탕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 혈액 속에 포도당이 왜 중요하느냐? 포도당은 뇌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의식불명, 이런 상태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을 때 경험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탕을 입에 물려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설탕은 달죠, 포도당. 그래서 빠르게 혈당을 올려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혈당이 조절 안 된다 하면은 혈당이 높은 경우를 말하죠. 여기 이제 1형, 2형 당뇨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있지만은 인슐린 저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장을 못하는 겁니다. 당뇨병은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간에도 인슐린으로 인해서 포도당이 간에 저장이 되고 세포 속으로도 들어가 되잖아요. 하지만은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포도당을 세포가 섭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혈액에 많게 되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당뇨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췌장에 이렇게 있는데요. 췌장에 요 파란색은 베타세포, 하늘색은 알파세포입니다. 그래서 베타세포에서는 요 핑크색 인슐린이 나오고, 알파세포에서는 이 파란색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혈관으로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자, 이것은 현미경으로 본 췌장의 베타세포들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 왜 제2형 당뇨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우리나라 당뇨의 2% 미만이 1형입니다. 대부분이 제2형 당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장의 크기 자체가 다를 겁니다. 1형은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가면역 기전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나오지 않는 거. 2형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나오는데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HLB 제약이 제2형 당뇨 혈당 조절 보조제 위탁 제조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또 알아봤고요. 자, 이와 이어서 2월 7일에 셀트리온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8.5조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CTP42라고 불리는데 당뇨병성 황반 부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미국의 독점권이 2023년 11월에 만료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리지널이 이제 독점이 풀리니까, 특허권이 끝나니까 바이오시밀러로 진입해서 램시마가 성공했던 것처럼 또 성공했던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또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국 리제네론이 개발한 신약입니다. 자, 이번 임상은 임상 3상이고요. 2022년 하반기까지 총 13개 국가에서 임상시험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의 의약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CTP42입니다. 그전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셀트리온 것은 앞에 CT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상반기에 유럽의약품청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CTP17, 그리고 글로벌 임상 중에 CTP16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TP39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41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3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신약들을 지금 바이오시밀러로 만들어서 셀트리온이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2월 8일에 식약처장이 국산 1호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을 방문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엄격한 제조 공정 품질 관리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2월 8일에 셀트리온 램시마 SC가 관절염 장질환 치료제로 국내 판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 산정 특례 적용 시 환자 부담금이 3만원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전체 약가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 이렇게 10분의 1 수준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된 경우에 등록을 통해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orcing functions라는 게 있는데요. 행동을 강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가 열려있을 때 가동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문을 닫아야지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을 forcing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나 조사를 해야 될 때 미리 그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날짜를 잡고 미팅을 소집해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발표해야 할 일정이 잡혀버렸으니까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안랩의 안철수도 사용했고 셀트리온의 서정지 회장도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뭘 하겠다라고 말을 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데드라인을 정해놓는 거죠. 뭐 3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업무가 있다. 그러면은 노트북 전원 케이블을 뽑아버리고 배터리가 3시간 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3시간이 지나면은 노트북 전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3시간 내에 끝내버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꼭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지식이 있다면은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강좌를 수강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고 싶지 않죠. 그래서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 공통점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어떤 제한된 상황, 제한된 시간 안에 몰아넣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그 안에 그 업무를 끝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벼락치기를 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죠. 배수의 진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 지식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특정 모티베이션 레벨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뭐 60에서 70% 성공할 것 같아. 그런데 소중한 사람의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서 성공할 것 같냐 물어보면은 정신이 바짝 들죠. 그 100%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forcing function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두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리포트를 쓴다던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던가 마감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은 만큼 성과는 나게 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받지 않겠죠. 하지만은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노트북을 들고 가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업무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카페에 충전기를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를 꽂아놓고서 여유롭게 업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성과를 엄청나게 내고 싶은 사람은 충전기를 가져가지 않으면 됩니다. 내 노트북이 3시간짜리다. 그러면은 집에서 충전을 풀로 해놓고 카페에 가서 제한 시간은 3시간이죠. 그때까지 업무를 끝낼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cing function은 결과적으로 배수의 진을 치는 것, 벼락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데드라인에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두게 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